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1775년 버지니아 대표로 제1, 2차 대륙회의에 참가했고 1772년 대륙회의 독립선언을 기초연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로 돌아와 버지니아의 법률과 제도를 개혁한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1779년 버지니아주 지사가 되었습니다. 83년 연방회의 의원이 되었고 연방의회에서 영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1784년 버지니아가 정부의 양돈 오하이오강 북서부 지역에 관한 정부안을 위반하였습니다. 1796년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1800년에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1803년 나폴레옹 1세로부터 프랑스랑 루이지아나를 서들여서 미국 영토로 삼았는데 거의 미국 영토에 배가 됐다고 합니다. 1800년 제임스 메디슨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줬습니다. 독립선언을 기초했으며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은 후위한 농장주의자 토목기사인 피터 제퍼슨 제인 랜돌프 아들로 태어나 민족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유지로서 시험 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버지니아 의회 하원이 되었으며 175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1760년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수학과 자연과학에 흥미를 일으켰고 평생 동안 그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외국어로 라틴어 및 그리스어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제퍼슨 1767년 변호사가 되었지만 법률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769년 시민의회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를 비롯한 시민들은 영국의 시민 정책에 반대해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저항을 주장하는 페드릭 헨리 등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뒤에 그는 집단 지도자가 되었으며 1775년 봄 버지니아 의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제2차 대륙회의의 참석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토마스 제퍼슨을 임명하였습니다. 1770년 6월 제퍼슨은 대륙회의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도 기초위원이었지만 그들은 제퍼슨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그에게 거의 모든 작업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제퍼슨은 이 공선문서에서 미국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제퍼슨이 독립선언문에 표현된 이상을 상징하는 유일한 인물이 된 것은 단지 독립선언문을 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같은 헌신적인 조국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버지니아 헌법은 제퍼슨이 대륙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1776년 2월에 채택되었습니다. 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제퍼슨은 1770년 10월 대륙회의에서 버지니아 의회로 돌아오자마자 버지니아 법률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개혁의 주요 목적은 낡은 귀족 정치를 없애고 앞으로도 귀족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며 참된 대의 정치 토대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음 세계 항목 개혁에 강조하였습니다. 한정상속제도의 폐지, 장자상속제도의 폐지, 신앙의 자유, 교회의 특권 철폐, 교육제도의 확립이었습니다. 1779년 독립전쟁 당시 제퍼슨 버지니아 주지사가 되었지만 주지사는 책임만 많고 권력은 거의 없는 자리였습니다. 1780년 겨울에 버지니아 군이 영국에 와서 아무 성과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제퍼슨은 주지사로서 비상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의회는 안정일치로 그에 대한 신임을 확인했지만 제퍼슨 주지사나 하원 의원의 이를 거부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은퇴하였습니다. 그가 공직에서 은퇴한 것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인 마사레스 스켈링 제퍼슨의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사는 1772년 제퍼슨과 결혼하여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중 2명만 살아나왔습니다. 1781년 가을에 다시 임신하였습니다. 그녀는 6번째 아이를 낳은 뒤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780년 9월 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퍼슨은 1780년 12월에 공직기구로 돌아와서 버지니아 대표로 몇 개월 동안 배려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783년은 연합헌장에 따라 창설된 연방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781년에 주의 비준을 얻어 성립된 미국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런 연방의회에서 영국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미국 합해 단일 시민법을 제정하는 법안을 성립시키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업적은 1784년 버지니아가 정부의 양던 오헤어강 무서부 재개관 정관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1800년 이후에 이 땅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그 1787년에 제정된 노스웨스트 법령에도 포함되었습니다. 1784년 제퍼슨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무로 프랑스 조제 미국 공사가 되어 프랑스의 경제 상황과 사회 현실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절대 항쟁은 더욱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머문다는 그런 유럽의 과학자는 자신들이 지식인들과 자유롭게 사귀었으니 특히 독립선언과 버지니아주의 정교 자유법안을 기초한 사람으로서 라파에트 후작 같은 온건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1789년 말 귀국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초기 단계밖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1787년에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헌법이 기초가 되어 그동안 국가의 기본법 역할을 맡았던 연합헌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이듬해 정식으로 표지를 받았습니다. 제퍼슨은 그 헌법에 대체로 찬성했지만 권리정전에 빠져있고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가 1789년 가을 프랑스에서 돌아오자 조시 웅리스트는 그에게 새 정부 국무장관자를 맡았다고 하였습니다. 워싱턴 행정부의 정무장관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는데 제퍼슨은 해밀턴 정책의 중앙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넘겨놓았었고 국민 대다수의 이익에 위배되며 공화 제도를 위반하는 이유로 면밀히 반대하였습니다. 그 정책에서는 제퍼슨이 프랑스 쪽으로 둔 반면 해밀턴은 영국의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제퍼슨과 해밀턴은 인물뿐 아니라 정책과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적 정당을 결산하는 문제에서도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 논쟁을 계기로 하여 양당체제의 살려 유행이 확립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워싱턴의 제1차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 내각에서 물러났지만 제퍼슨은 여전히 민주공화파의 지도자이고 해밀턴은 연방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연방파의 존 애덤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1796년 선거에서 제퍼슨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798년 연방파가 주도하는 하원이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구제하는 외국인 규제법과 보안법을 제정하자 제퍼슨은 유능한 협력자인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맹렬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이 법률이 이혼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문법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는 지방정부가 법률을 무효로 간주할 권한을 갖는다는 버지니아 켄터키 결의를 발상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제퍼슨은 해밀턴을 공화정부의 적으로 간주하였고 해밀턴은 제퍼슨을 선동적 급진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밀턴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퍼슨은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따금 반대자들에 대한 혼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끝없는
이념 논쟁의 분열과 갈등을 처리한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미국 사회의 화합으로 이끌고자 하는 제퍼슨의 소망은 그의 대통령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연방파는 패배를 맛봤지만 민주공화파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제퍼슨 에런도의 득표수가 공교롭게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하원이 결선 투표를 하여 제퍼슨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3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제퍼슨 시인은 10년 동안 연방파가 시행하는 정책을 전면 개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퍼슨이 명분에만 고유됐거나 어절지 않는 정치적 일정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가져온 미미한 상황을 무시했다면 미국 사회는 안정을 잃고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을지 모릅니다. 1803년 제퍼슨 나폴레옹 1세로부터 프랑스 루이지아나를 사들였으며 그 결과 미국 영토는 배로 내려왔습니다. 루이지아나에서 강대국 프랑스의 권력이 물렀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1804년 대통령으로 재선되어 나폴레옹 전쟁에서는 중립정책을 유지했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재하는 철원금지법은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퍼슨은 원하기만 했다면 대통령을 3번씩이나 연임할 수 있었지만 워싱턴 본보다 2차례 임기만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이상 미국 3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어서 독재 국가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